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파 제조혁신 실무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혁신 분야별 혁신 파악 중에서 TPM 파트 2 추진 프로그램 핵심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비 가동 정지 제로와 보전 대책입니다. 이 종래부터 정기보전 및 예지보전 활동 등에 의한 고장 감축 보전 활동을 해왔지만 체계적 보전 코스트 감축 및 안정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방보전 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합니다. 설비 가동 정지를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인 설비 개선 활동과 설비 유지 활동이 있습니다. 설비 개선 활동에는 보전 예방, 즉 메인터넌스 프리벤션과 설비 개선인 콜렉티브 메인터넌스, 개량 보전 활동이 있습니다. 한편 설비 유지 활동에는 예방 보전인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그리고 사후 보전인 브레이크다운 메인터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보전에는 시황 기준 보전인 타임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상태 기준 보전인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테넌스가 있고, 일상 보전은 자주 보전이 되는데, 이 파란 영역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고장 감축을 위한 주 활동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사후 보전은 계획 사후 보전인 플랜드 BM과 돌발 사후 보전인 이머전시 BM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장 나고 난 뒤에 고치는 활동이 사후 보전이기 때문에 고장 감축을 위한 주 활동 영역은 왼쪽에 있는 파란 영역에 있는 이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 보전과 자주 보전에 의한 예방 보전 체계가 구축되도록 화살표 쪽으로 좀 영역이 집중되어서 추진됨으로 해서 가동 정지 제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 제로와 품질 보전 추진 효과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서 나온 사례입니다. 공정조건 개선 활동에 의한 원인 박멸 결과의 효과 파악으로서 단계적 불량 감축 효과를 파악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품질 보전을 할 때 8차 전개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는데, 추진하기 전에 현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ppm입니다. 파트 퍼 밀리언. 그 다음에 이제 그 총 7단계 중에서 2단계 추진하고 난 뒤에 불량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를 추진하고 난 뒤에 수준, 6단계를 추진하고 난 뒤에 목표가 있고, 6단계를 추진하고 난 뒤에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현상치 대비해 가지고는 50% 감소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열심히 추진되어 가지고 현상치 대비 64% 감소로서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품질 보전의 한 사이클을 추진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6개월입니다. 그 추진 대상의 그 불량률이 이 활동 전 대비해 가지고 64% 감소된 실적을 이와 같이 효과가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는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전을 체계적으로 하면 불량을 혁신적으로 다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P 조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전 예방 조기관리 체계 구축인데, 기본 프로는 기본 설계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기본 설계에서 실시된 결과가 또 기본 설계 디자인 리뷰가 됩니다. 이때는 제조 조건 및 능력, 그 다음 캐파, 커패시티입니다. 유연성,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이때 주로 쓰이는 장표로는 기본 설계 체크시트, 공정 FMEA 분석표, FMEA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실패 유형 및 영향 분석이
FMEA입니다. 그 다음 안전환경 체크시트, 사전검토관리표 등이 활용되어서 기본설계 DR 단계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발주 기술 검토회가 있고, 또 이어서 상세 설계와 도면 승인이 됩니다. 그 결과가 또 상세 설계 디자인 리뷰가 됩니다. 이때는 보존성이 있는지, 조작성은 좋은지, 신뢰성, 안정성은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이때 쓰는 장표로는 공통사양서, 설비별 표준사양서, 상세 설계 체크시트 등이 활용됩니다. 그 다음 이어가지고 제작이 되고 또 검수가 되는데, 이때는 중요 부품의 치수는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도면의 실장화는 되는지, 이 실장화는 뭐냐면 실제 장착이라는 뜻입니다. 장착을 시킬 수는 있는지, 그 다음에 공사 품질은 좋은지 등입니다. 이때 쓰는 장표로는 입회검사 체크시트와 검사 성적표와 사전검토관리표 등이 쓰입니다. 이어서 입고 그리고 설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설치 정밀도는 좋은지, 안전성은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때 쓰는 장표는 설치 공사 체크시트, 그리고 조립 정밀도 체크시트 등입니다. 그리고 사전검토관리표가 활용됩니다. 이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MP 초기관리 추진 매뉴얼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ATPM 컨설팅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기술 체계도입니다. 설비기술 체계도는 이 경영계획 부분과 설비투자계획, 그 다음에 설비 초기관리, 운전보전 이런 단계로 해서 설비의 성향을 볼 수 있는데, 경영계획과 설비투자계획 이 부분은 설비투자 경제성 평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 초기관리 이 부분은 MP 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전 예방 설비. 그 다음 운전보전 단계는 설비 개선 영역이 해당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4개 구분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딸린 세부 활동들입니다. 경영계획에 해당되는 또 세부 내용으로 설비투자계획까지 포함된 내용은 설비투자계획, 설비투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시방결정, 기본설계, 그 다음에 계산 실적, 또 투자 경제성 평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 결과는 투자 경제성 평가 기록을 이루도록 하고, 또 이어가지고 설비 초기관리 단계에서는 설계 디버깅은 초기 문제점 박멸 활동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제작과 디버깅, 설치 시운전과 디버깅, 초기 이동과 디버깅 등을 합니다. 이제 이어가지고 초기 이동을 거쳐가지고 운전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운전보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운전보전 기준과 운전보전 기준에 따라서 운전보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관리 기록이 또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운전보전을 하면서 설비 능력이나 또 효율 설비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기록을 하고, 또 보존된 결과를 또 기록하는데, 보존된 기록 중에서 중요한 설비 이력에 해당되는 것은 효율 대장에 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진단 치료 기록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기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은 이 설비 대장에 기재되는 것과 같습니다. 계측 정밀도 유지 개선, 또 품질 유지 개선, 열효율 유지 개선, 양적 능력 유지 개선, 조작 신뢰성 향상 대책,
설비 고장 감축 대책, 보존성 향상 대책 등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고 보완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화 대책이 행해집니다. 또 그 대책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이 내용이 다음 신규 설비 도입할 때는 또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이쪽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이 설비 개선 체계도인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플러스 개선에 병행되는 전략형 TPM 추진입니다. 유지도 확실하게 되도록 하면서 개선도 되도록 하는 이 병행 전략형 TPM 추진입니다. 전통형 TPM과 대비해서 본 전략형 TPM인데 추진 기본 이념 측면에서는 전통형 TPM은 사람 설비 기업 체질 개선인데 전략형에서는 사람 설비 기업 체질 개선으로서 동일합니다. 주요 추진 수단은 TPM 분야별 8대 활동의 체계적 추진이 전통형이고 전략형에서는 자주보전과 전문보전 업무 효율화 여기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스텝별 추진 기간은 5에서 추진 후에 1에서 7스텝까지 추진되는 6, 7년 소요되는 기간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한편 전략형 TPM에서는 스텝별로 6개월 소요되도록 8차 전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3년에 반감화 되도록 그 6회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스텝과 지표 연계입니다. 전통형은 체계적이고 지표 개선이 되지만 효율성은 약간 미흡한 경우가 있는데 전략형은 6개월마다 고장 불량이 반감화되도록 추진됩니다. 그 적용 대상, 개선 대상 영역을 중심으로 반감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전의 자주보전 측면입니다. 전통형은 일반적 장치형 자주보전 7스텝 또는 가공형 자주보전 7스텝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화학장치회사의 컨설팅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치형으로 나오는데 화학장치형인데 가공형 회사도 이거 원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워스트 해결, 전략형에서는 워스트 해결 선택과 집중화 자주보전이 되도록 합니다. 공무의 전문보전 측면에서는 전통형에서는 보전 체계가 망라된 전문보전 6스텝의 실시됩니다. 한편 전략형에서는 워스트 해결, 선택과 집중화 전문보전이 됩니다. 그 다음 지원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는 사무 효율화 추진 방법과 지표 대응이 미흡했는데 전략형에서는 워스트 해결, 선택과 집중화 업무 효율화가 되도록 합니다. 스킬 부족 해결선 측면입니다. 전통형에서는 체계적인 장기적 교육 훈련으로 가능하다 응시되고 전략형에서는 보전 기능 향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 OJT가 실시됩니다. 추진 방법 특징은 고성장형 시대에 적합하고 7스텝 이후 방안이 미흡한 것이 이게 전통형인데 전략형에서는 6개월에 원사이클이 종료되고 고장 불량이 반감화되고 무한궤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유지 개선 효율화 관점에는 전통형에서는 유지 플러스 개선에 대한 개념 구분이 미흡합니다. 하지만 전략형에서는 유지 플러스 개선이 동시 강조되어서 병행되어서 추진됩니다. 그 다음 경영 목표 달성의 효율성입니다. 전통형에서는 개별 지표 달성에는 효과적이나 경영 목표 달성에는 선택과 집중이 어렵습니다. 한편 전략형 TPM에서는 경영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해결 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목표 달성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추진의 차별성 측면입니다. 일반적인 전통형 TPM으로서 TPM의 체계가 전혀 되지 않는 기존 공량에 적합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한편 전략형은 경영 목표 달성형 업무 워스트 해결이 되고 신공장이나 TPM
파트 2에 적합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형 DPM의 추진 특색입니다. 전략형 DPM의 기존형 DPM과 대비한 특색을 요약 정리하면, 목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체질 개선으로서 업적 향상과 밝은 직장 만들기로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 대상은 저 전략형은 설비와 업무의 질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측면, 그리고 원인과 결과 측면 모두가 추진 대상입니다. 한편 기존형에서는 설비로서 인풋 측면, 이제 원인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목적 달성 수단은 전략형은 경영 목표 달성형 워스트 해결 되도록 하는 DPM 추진이고, 하드 및 소프트 지향입니다. 한편 기존형은 현장 현물의 본연의 모습 실현이 되는 하드 지향이 중점입니다. 인재 육성 관점은 전략형은 고위기술, 보존기술, 관리기술이 중심이 되고, 또 내용으로는 설비기술과 보존기술, 보존기법 등이 내용입니다. 한편 기존형은 고위기술 중심이 되고, 내용은 설비기술과 보존기술 등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 소집단 활동은 전략형은 직제활동과 소집단 활동 일체화, 기존형 DPM도 역시 직제활동과 소집단 활동이 일체화입니다. 목표는 전략형은 고장 불량 재 로스가 제로가 되도록, 그리고 연도 경영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데 주요한 목표가 되고, 또 기존형은 로스 낭비 철저 배제 제로 지향이 됩니다. 문제 해결 대상은 전략형은 문제 해결 선정에 자율 존중이 되고, 또 분임제별로 선택과 집중해서 활동하도록 합니다. 한편 기존형 DPM에서는 지정된 스텝 활동을 통한 체계적 활동으로 지표 달성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형 선택과 집중 DPM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바탕 활동으로는 혁신과 변화 추구의 전환천년 마인드 구축이 바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장 OS 활동과 TPM 교육 훈련이 바탕이 되도록 하고, 설비 계획 부문의 MP 초기 관리와 설비 사용 부문의 자주 보전 개별 개선 품질 보전과 전문 보전 부문의 전문 보전 활동 일명 계획 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 환경과 설비 지원 부문의 사무 효율화 활동을 원활히 잘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가미되는 사고로서 소집단 활성화, 즉 불임조와 위원회 활성화, 그 다음에 조직별 기능별 관리 활성화를 가미시켜 가지고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형 DPM이 추진되도록 해서 사람 설비 기업 체질 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경영 목표 달성과 고장 불량 제로화가 되도록 추진되는 것이 바로 이 추진 방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략형에서는 선택과 집중된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박멸시키기 위한 활동이 되는 것이 바로 전략형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중시 공장의 TPM 연계 식시그마 추진입니다. 이것을 그 식시그마 활동과 연계해서 보면, TPM 혁신 활동은 식시그마 활동과 대비해서 볼 때 추진 방식 측면에서는 TPM은 톱다운 플러스 보텀업의 조합입니다. 톱다운은 하향식이고 보텀업은 상향식입니다. 식시그마 개념은 톱다운입니다. 사상 관점에서는 TPM은 제로 추구, 원리 지향을 합니다. 고장 제로, 불량 제로, 작업 미스 제로가 그 지향 목표입니다. 한편 식시그마에서는 극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즉 3.4ppm이 불량 목표입니다. 식시그마 수준이 바로 3.4ppm 수준입니다. 100만 개 생산하면 3.4개 불량되는 것이 바로 3.4ppm 수준입니다. 파트 퍼 밀리언
BPM입니다. 활동 단위로서는 TPM은 브림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식시그마 개념에서는 프로젝트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강점은 TPM은 인풋 프로세스 중심이 되어서 개선되도록 하는 데 강점이 있고, 식시그마 경영은 목표나 프로세스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강점입니다. 범위는 공장 최적화가 TPM의 목적이 되는 반면에 식시그마에서는 기업 최적화입니다. 레벨업 관점에서는 TPM은 스텝 패스 제도를 택합니다. 원스텝, 투스텝 등 스텝을 패스하고 합격돼야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 이런 스텝 패스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시그마에서는 벨트 제도를 통해서 레벨업이 되도록 합니다. 제일 낮은 레벨이 화이트 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그린 벨트고, 그 다음에 블랙 벨트가 있습니다. 블랙 벨트 위에는 마스터 블랙 벨트가 있고, 가장 최상위에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벨트라는 용어를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기법은 TPM에서는 외부 분석, PM 분석이 주로 쓰입니다. 한편 식시그마 경영에서는 통계적 데이터 분석, SPC 통계가 주로 쓰입니다. 활동 단계 측면에서는 TPM은 본주별 스텝 활동이 있습니다. CAPD로 해서 추진됩니다. 체크, 액션, 플랜, 두. 그다음 프로젝트 활동, 식시그마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합니다. 단계는 DMAIC, 이거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5단계로 해서 추진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중시 공장의 TPM 연계 식시그마 추진입니다. 식시그마 연계 TPM 추진 시에는 종래 TPM 영역에서 개별 개선 활동을 3개월이 넘는 개선 테마는 식시그마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즉실천 서번 테마는 TPM 테마 개선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선 절차로서 식시그마에서는 DMAIC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것에 기반한 TPM 테마 개선은 D는 Define으로서 정의입니다. 과제 선정이 해당됩니다. 문제 파악 및 선정, 활동 계획 수립. 식시그마에서는 데피니션으로서 문제 파악 및 정의, 팀 구성, 목표 설정 등이 해당 내용이고, 매저먼트, 이거는 TPM에서는 현상 파악, 파레토도나 문제점 층별을 해서 현상 파악을 하고, 식시그마에서는 매저먼트가 CTQ 선정입니다. Critical to Quality, 품질의 치명적인 요인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수준 파악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Analyze는 TPM에서는 원인 분석이 됩니다. 외부 분석이나 PM 분석을 해서 원인 분석을 주로 하고, 특성 연도나 이런 것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합니다. 식시그마에서는 어널리시스로서 잠재 원인 파악, 이거 바이탈 퓨 엑스라 하기도 합니다. 바이탈 퓨 추출, 치명 요인을 도출한다 이 뜻입니다. 개선 목표 검증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고, 임프루브먼트는 TPM에서는 대책 수립과 대책 실시 효과 파악인데, 대책 수립할 때는 연관도나 개통도가 주로 쓰입니다. 한편 TPM 대비한 이 식시그마에서는 임프루브먼트가 개선안 도출과 최저간 선정, 그 다음에 이제 개선 효과 검증 등으로 됩니다. 그 다음 C는 컨트롤인데, TPM에서는 표준화 및 사후 관리입니다. 식시그마에서는 컨트롤로서 프로세스 문서화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문서라는 게, 이 프로세스라는 게 전체적으로 DMAIC 이 단계별로 진행된 것에 대한 최종 요약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프로세스 문서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